예, 한겨울이라 뭐 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는, 예, 아래쪽에 가서 예, 잎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 잎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 여기 있네요. 아래쪽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이쪽 틀린데 짝꿍둥이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잎을 보면 특징이, 여기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어서 삼주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 여기 거치란 건 톱니바퀴를 말합니다. 이 가장자리에 이 톱니바퀴가 거의 뭐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맥은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 있어서 삼주맥이고, 톱니바퀴는 중간보다 더 아래쪽에까지 내려와 있는 요거는, 예, 풍계나무입니다. 예, 팽나무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여러분 팽나무는 아셔도 풍계나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풍계나무예요. 예, 여러분께, 예, 팽나무와 비슷한, 예, 풍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기 겨울눈을 찍고 있는데요. 예, 이 겨울눈은, 예, 고로사예요. 고로사나무, 우리 고로사 수액으로 먹는, 예, 고래사나무 겨울눈이랍니다. 요렇게 마주나기죠. 요렇게, 예,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겨울눈을 볼 때는 요렇게, 그죠? 그것도 요렇게, 이렇게 이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마주나기면은, 네, 잎도 마주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벌써 이게 원래 초콜릿 색깔인데, 벌써 싹이 조금 이게 요런 부분, 여기 요런 부분을 아린이라 그러거든요. 겨울 눈인데, 물고기 비늘 조각이라는 뜻이죠. 예, 여기 아린인데 하나가, 예, 요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잘 찾아보면은, 예, 여기 이렇게, 예, 떨어진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열매가. 예. 이게 이제 단풍나무가의 특징인데, 고로쇠 나무도 단풍나무가랍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 열매가 떨어졌던 천적이고요. 이렇게 겨울눈들은 다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이렇게, 예, 원래 초콜릿 색깔인데 벌써 아린이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잎은 마주나기, 겨울눈은 초콜릿 색깔인, 예, 고로쇠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예, 겨우사리가 있네요. 그죠? 겨우사리인데 지금 한겨울인데도 이렇게 겨우사리는, 예, 상록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겨우사리가 한 4종 정도가 있는데,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겨우사리는 저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 열매가 노란 게 보이시나요? 예, 여기 열매고, 예, 잎은 마주나기예요. 예, 겨우사리는 이렇게 다른 나무에 기생해서, 아마 기생해서 자란답니다. 여러분께 겨울에도 상록이면서, 예, 암수땅구루, 예, 잎은 마주나기, 열매는 노란, 예, 겨우사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뭐 차로 마시면 좋다 그래가지고, 예, 차를 많이 끓여 드신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나구송입니다. 얼핏 보면은, 예, 메타세코이아하고 비슷하지만, 예, 열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축구 모양으로 동글동글합니다. 예, 이게 바로 나구송입니다. 이 앞에서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데 덮어가지고 예, 예, 좀, 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나구성은, 예, 북아메리카 원산이죠. 예, 그 왼쪽에 있는 나무는, 예, 메타세코이아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타세코이아, 요건 나구성인데요. 예, 두 개 나무가 얼핏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이 아래쪽에서 지금, 예, 열매를 한 점 찾아가지고, 예, 여기 제가 좀 주워놨습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요게 바로 메타세카의 열매예요. 예, 요게 좀 당겨 보면은 아주 예쁜 입술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예, 요게 바로, 예, 메타세코이아고요. 요 뒤편에 있는 거 원래 이게 축구공 모양인데 이게 지금 깨져가지고 앞부분만 이제 지금 한 3분의 1 모습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 원형이라고 보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메타세코이아 열매보다는 한 두세 배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깨질 때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국 친구, 이 친구는 예, 북미,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친구. 예. 이건 또 땡겨 보면은 예, 메타세코이아는 예,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옛날 저기 숲해설가 저희 동기들이 이걸 목걸이로 해가지고 저한테 뭐 선물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메타세코이아 열매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요. 요거는 뭐 축구공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축구공이 이렇게 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질 때는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깨집니다. 예, 여러분께 예, 메타세코이아와 나구송 예, 열매를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저기 그 씨앗을 심게 되면은 예, 꽃과 나무가 자라는데요. 예, 그 이 메타세코이아인데 요 사이에 이거는 이제 실편이라고 예, 씨앗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고 실제로 씨앗은 요거예요. 얼핏 보면 참드름나무 그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긴 처음이네요. 이렇게 여기 바로 예, 메타세코이아의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뭐 이 열매도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씨앗은 더 보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오늘 한번 여기 아시는 선생님을 우연히 여기 국립수목원에서 만나갖고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여기 바로 메타세코이아 씨앗이에요. 여러분께 메타세코이아 열매 요런 하나하나를 열매 실자 뭐 그 편자란 거는 이제 조각이라는 뜻이죠, 그죠? 요런 거는 실편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걸 심어서 뭐 이게 그 뭐야 이렇게 그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씨앗을 심어야지 그 이런 나구성 아니 메타세코이아 그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죠? 나무가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께 조금 보기 힘든 예, 메타세코이아 예, 씨앗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나무들이 상당히 좀 작은데요. 예, 이렇게 잎을 보면은 아직 겨울에도 이렇게 상록이고 이렇게 잎이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죠? 끝 부분은 좀 당겨 보겠습니다. 끝 부분은 좀 뾰족해요, 그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숨구멍이 하얀색이 이제 숨구멍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뭐 기공조선, 기공선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끝 부분이 좀 뾰족합니다. 이게 바로 개비자 나무입니다. 남부 또는 중부 아래쪽에서 볼 수가 있는 나무인데요. 이게 바로 개비자 나무예요. 예, 비자나무는 이거보다 조금 그 잎길이가 좀 더 짧습니다. 숨구멍도 이거보다는 또 더 가늘고요. 예, 이게 바로 예, 개비자 나무입니다. 여러분께 예, 여기도 지금 앞쪽에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 개비자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네, 여러분 아파트 하단이라든지 정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 경계목으로 많이 심는 회양목이에요. 예, 회양목은 뭐 실제로 자라는 것은 이제 그 석회암지대 뭐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예, 일부 경상 북도 쪽에 그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데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고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고 잎은 예, 거치가 없죠, 그죠? 과 자체가 해양목과로 예, 해양목과는 아마 제 기억은 저는 아는 나무가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뒷면 특별한 건 없고 주맥이 아주 신줄이 좀 도드라져 있는데 예, 여러분 그 뭐 해양목을 뭐 많이 보시고 옛날 도장나무로도 많이 썼는데 실제로는 잘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 뒤에 있는 나무가 해양목이에요. 키가 한 2m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양목이고 저것도 해양목이고 저 뒤쪽에 있는 예, 저 나무도 해양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생으로 가면은 예, 석회암지대 바위에서 자라는데 예, 한 2m, 3m까지 자란답니다.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자란다. 실제 자라는 곳은 예,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자란다. 이렇게 그리고 저 줄기를 옛날에 잘라가지고 예, 우리는 목도장을 팠습니다. 그래서 도장나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예, 해양목이에요. 예, 여러분께 해양목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해양목 나무지만 예, 제가 자생에서는 어디서 자라고 또 어떤 용도로 썼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양목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예, 이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립수목원 오면 좋은 게 예, 이렇게 그 이름표가 다 있습니다. 뭐 사실 나무를 알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나무 이름 있으면 참 좋은데요. 예, 갈참나무라고 돼 있죠. 예, 갈참나무는 우선 수필을 보면은 네, 이렇게 상당히 큰 나무인데요. 제가 한나름으로 알아야 정도
안아야 될 정도로 큰 나무인데 이렇게 좀 가지런합니다. 이렇게 뭐 세로로 웬만한 나무들은 다 대부분 다 숲이 세로로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참나무 육종 중에서 예, 이렇게 좀 가지런합니다. 특징이 그래도 좀 많이 크면은. 그리고 잎은 제가 볼 때는 참나무 육종 중에서는 우리 그 중부지방에 이제 그 참나무 육종 중에서는 이 나무 잎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것 같아요. 우선 예, 잎자루가 있죠. 이렇게 잎자루가. 그리고 이렇게 물결 모양이죠. 예. 졸참나무는 평균적으로 이거 한 반만 한 것 같아요. 갈참나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거치는 이제 물결 모양이고, 예, 이게 바로, 예, 층맥은 이렇게 많나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한 10쌍 가까이 되는데, 이게 바로, 예, 갈참나무예요. 주변에 많지만, 사실 참나무 육종을 전체적으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께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산에 가면은, 예, 갈참나무 좀, 예, 기억해 주세요.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표지판이 앞에 있습니다. 예,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 예, 이 가래나무는 여러분 호두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천안 호두 과자 좋아하는데 예, 그 열매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라는 곳은 여기 보면 예, 그 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시베리아 그래도 따뜻한 쪽보다는 그래도 좀 추운 쪽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반쪽으로 갈라진 모양이 농기구인 가래와 닮아 유래된 이름입니다. 예. 열매는 끝이 뾰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아래쪽에서 예, 한참 지금 뒤져가지고 예, 열매를 하나 좀 주워놨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요게 이제 요 반쪽인데요. 지금 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호두나무는 좀 반질반질한데 얘는 능선이 있어서 이렇게 좀 쑥쑥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요게 요 부분이 여기 이제 농기구 가래를 닮았다는 거죠. 요 부분 보면 되겠네. 이게 둘 다 깨져가지고 이 부분 뾰족하죠, 그죠? 호두나무는 동글동글한데 이 친구는 끝에 뾰족해요, 그죠? 이게 농기구 이제 가래를 닮았다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거를 2개를 주시면서 예, 주셔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지압하면서 놀았는데 지금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2개 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면은 뭐 마음도 안정이 되고 참 좋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가래로. 근데 호두는 동글동글한데 얘는 이제 이런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능선이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가지고 놀면은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예. 주로 중부지방하고 예. 중부지방 또 북부지방 또는 이제 중국 시베리아까지 추운 지방에서 분포를 합니다. 호두나무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건 나무는 아니고 원래 중국 원산인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키워서 자라는 나무인데 재배식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자생해서 자랍니다. 조금 뭐 곤배령이라든지 이런 좀 깊은 산에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가래나무예요. 여러분께 농기구 가래를 닮은 농기구 가래를 닮은 예, 가래나무 또 지압으로 많이 썼던 가래나무인데 이 속은 깨서 먹으면 뭐 양은 많지는 않지만 예, 거의 뭐 호두밭하고 비슷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께 예, 가래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상당히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수영이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나무 수영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쭉 처진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평평한 나무도 있고, 이렇게 올라간 나무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이렇게 싹 올라간대. 그죠? 우리 수염이 올라가면 멋있잖아요. 예, 이 친구 나무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예, 제가 가서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 이런 거는 침엽수죠. 침엽수. 예, 침엽이란 거는 우리 바늘처럼 생겼다는 잎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예,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종비나무입니다. 종비나무인데 압록강 유역의 고산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이죠. 그죠? 겨울에도 잎이 있으니까 침엽. 우리 바늘처럼 생겼다는 교목이라는 거는 이제 다 큰 나무라는 뜻이죠. 예.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열매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 안에 이제 씨앗이 들은 거죠. 씨앗도 보통 보면은, 이걸 하나 제가 요 각각 하나를 실편이라는데, 열매 실자, 조약 편자인데, 이 안에 씨앗이 들었는데, 씨앗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2개가 들었습니다. 이 실편 하나에 씨앗이 2개씩 들었습니다. 여기 날아갔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 종비나무라 사실 우리
그 남한 쪽에는 없으니까 보기는 힘든데 여기 국립수목원에 있어서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종비나무 열매를 방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기 가래나무 열매가 여기 있네요. 아까는 흙이 묻어서 잘 안 보였었는데 여기 제대로 보이네요. 이 가래나무, 그죠? 여기 여기 두 개가 구멍이 파져 있는데 이 안에 그 씨앗이 들었는데 거의 호두맛입니다. 땡겨 볼게요. 그죠? 끝부분 좀 뾰족하고, 그죠? 이렇게. 이게 왜 여기 와 있죠, 근데? 여기 무슨 가래나무가 지금 있지도 않은데? 예, 이거는 바로 예, 농기구 가래를 닮았다는 예, 가래나무입니다. 끝이 좀 뾰족하고 여기 능선이 좀 있죠. 이렇게 딱딱합니다. 상당히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하와 그 가지고 놀면 좋겠죠. 이렇게 제가 원래 자연 이름이 원래 가래나무였는데 예, 그 유튜브를 가래나무로 했었는데 치니까 가래나무만 떠가지고 제가 싸돌면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 원래 자연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 옛날 그 이 가래를 줬던 추억 때문에 제가 이 자연 이름이 원래 가래나무랍니다. 이 눈은 지금 저기 백단나무 겨울 눈이에요. 예. 저도 이렇게 뭐 잎이 다 떨어진 후에 선배님들이 이 겨울 눈 보고 나무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신기하고 어떻게 저걸 다 알지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니까 뭐 다는 몰라도 그래도 웬만큼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알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백등나무 겨울 눈인데 백등나무는 이렇게 일단은 여기 그 겨울눈이 이렇게 마주나기면 여기서 이제 꽃눈 또는 잎눈이 나오게 되는데 잎이 이렇게 이게 마주나기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얘도 마주나기고, 그죠? 아린이 얘는 자세히 보면은 아린이 한 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린이란 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꽃이라든지 잎을 싸고 있는 예, 겉에 있는 거죠. 예. 이 아린인데 지금 열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라고 뭐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겨울눈, 또 뭐 겨울에는 겨울눈을 보고 또 잎이 있을 때는 잎을 보고 또 꽃이 있을 때는 꽃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백당나무예요. 예. 백당나무가 이렇게 보면 예. 겨울눈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마주나기. 예. 겨울눈 도감이 또 따로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어렵지만 예. 그 겨울눈을 조금씩 보여드립니다. 백당나무였습니다. 이 앞쪽에 상당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작은 가지도 이렇게 좀 꾸불꾸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끝부분이 좀 꾸불꾸불한데요. 예, 앞쪽에 막 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잎도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손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죠? 이게 바로 예, 이거 측면은 엄청 많네,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거의 20상 조금 덜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일본 목련이에요. 예. 일본 목련이 저기 일자로 딱 자라면은 멀리서 보면 전봇대 같더라고 제가 느끼면은요. 예, 여기 바로 일본 목련인데 아마 열매도 있는 것 같아요. 열매 여기 있네요. 시꺼매졌네 이렇게. 이 열매인데 이 안에 이제 씨앗이 들은 거죠, 그죠? 아래쪽에서 지금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목련은 네,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께 일본 목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콩가의 주엽나무입니다. 겨울에 뭐 잎도 없고 한데 여기는 예, 그 표지판이 다 있어서 이름표가 있어서 그나마 좀 구별이 가능한데요. 가까이 가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또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엽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콩가, 그죠? 네. 열매가 콩꼬투리처럼 생기면은 네, 다 콩가 집안입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가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가시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가시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뒤에도 옆에도 있는데 이게 특징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시가 있어야지 동물들로부터 예, 잎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예. 요거는 원형인 것 같아요. 조금 뭐 거의 원형인 것 같아요. 예. 색깔이 이런 색깔도 있고 가시가 좀 무섭죠, 그죠? 예, 주엽나무는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그 숲이에 아니면 작은 나무에 많이 달고 있답니다. 상당히 뾰족합니다.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친구 있나요? 여기 좀 찔러줘야 되겠네. 예. 예. 가시가 많이 발달하는 콩가의 식물 예, 주엽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이 나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 나무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가까이 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게살구 나무네요. 게살구 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은 어떤 나무 특징이 나타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참나무 종류 중에서 굴참나무 이제 이 코르크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크계에 이제 삼총사가 있는데 지금 보는 이 게살구 나무, 그 다음에 이제 굴참나무, 황명나무가 이렇게 이제 코르크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세 나무를 코르크계의 삼총사라고 부른답니다. 게살구 나무, 굴피나무, 황명나무, 코르크계의 삼총사의 중에 하나인 코르크가 많이 발달하는 우리 산에서 자라는 게살구 나무랍니다. 게살구 나무 꽃이 살구꽃이 되게 예쁘잖아요. 이 열매도 아주 그냥 그 우리 살구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천마산 가서 보긴 봤는데 열매라든지 아니면 뭐 꽃하고 맛을 못 봤어요. 언젠가 기회 되면은 이 게살구 나무 그 열매를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코르크계 삼총사 게살구 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겨울눈, 요게 겨울눈이고 요 앞에 요 부분에 뭐 이렇게 점 같은 게 막 좀 있는 부분이 여기 잎이 떨어진 자국입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진 자국 엽훈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겨울눈인데 요것도 이제 그 꽃눈일 수도 있고 뭐 잎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니면 꽃눈하고 잎눈 같이 있는 호야눈 형태도 있는데 이게 바로 등이에요. 등 나무지만 이름을 부를 때 정확한 이름은 등 한자죠. 그죠? 한자 이렇게 지금 덩굴 속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우리 갈등할 때 이 가리란 거는 칡이고 칡하고 이 등나무하고 이렇게 서로 엉켜 있으면은 엄청 갈등이 심한 거죠. 그죠? 그런 걸 보고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한 걸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겨울로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접사로 여러분께 또 가능하면 또 새로운 신세계인 이렇게 요걸로 그 겨울에는 이거 하나만 딱 봐도 그 바로 이 나무가 등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잎이 떨어진 자국이고 여기 이제 겨울눈인데 잎은 이게 보면 여기 하나씩 있으니까 어긋나기로 보이죠. 그죠? 여러분께 갈등의 칡과 등나무 등나무의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겨울눈 이렇게 생겼어요. 뭐 봐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앞에 지금 등나무가 이렇게 이 철 기둥을 감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감는 방식이 우리가 시계가 있으면은 시계칩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감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고 또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제 기억에 칙은 반대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도 뭐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는 일로 감고 시계 방향으로 감고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으면 얼마나 엉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등 이름이 있죠, 그죠? 여러분께 저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감는 것 같습니다. 칙은 여기 시계 쓰면 시계 방향 등 반대 방향 이렇게 감는다. 그거는 이제 칙이라고 기억되는데 한번 칙도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등이었습니다. 지금 등나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철제 기둥을 이렇게 뱀처럼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죠? 시계 방향 이렇게 이 친구 보세요. 아주 새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죠? 당겨 볼게요. 그래도 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새끼를 꼬듯이. 제가 나중에 칙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어쨌든 시계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 기준으로 등이었습니다. 제가 국립수목원에 오면은 여러분께 이 나무를 항상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막걸리 나무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수피가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고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하얗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죠? 이게 바로 비술나무예요. 비술나무는 또 특징이 여러분 보시면은 작은 가지들이 엄청 그렇게 뭐랄까 좀
작으면서도 좀 촘촘하게 달려있어요. 그죠? 특징이. 그죠? 이렇게. 얼핏 보면은, 네, 하여튼 이제,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달려있고, 작은 가지들도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이제 비술나무입니다. 가까이 가서도 한번 여러분께 또 막걸리 마시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제가 한번 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나무 볼 때 참 이런 큰 나무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국립수목원 오면은 큰 나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제가 자주 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비술나무입니다. 이렇게. 이거 야 막걸리 어제 많이 드셨나 보다야. 예, 여러분께 예, 멋진 비술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늘이 잿빛입니다. 예, 제가 이런 날 낮잠 자다가 엄마가 깨워가지고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아침 잘 알고 옛날에 학교 갔던 기억이 나네요. 늦잠 자고 일어나면은 밤인지 아침인지 모르는 날씨, 잿빛 날씨입니다. 오늘 하얀 게 옷도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이렇게 하얘요, 사실. 예, 여러분께 멋진 비술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도 등나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등나무 벤치에 앉아서 뭐 이렇게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예,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이 등나무를 아주 멋지게 해놓고 그 아래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했었는데 등나무예요. 등나무가 이렇게 감고 있는 것도 엄청납니다. 새끼 꼰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등나무는 유심히 잘 보지를 않았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이 친구는 완전히 새끼줄 깠습니다. 그죠? 이거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등나무가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네.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그죠? 예, 등나무입니다. 여러분께, 시계 방향으로 감고 가는, 등치계 유래, 그리고 우리가, 등나무 벤치에서, 큰 꿈을 꾸었던, 등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등나무 뒤로 여기도 막걸리 마신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도 비술나무인데 아주 숲이가 너무 하얗죠. 그죠? 저도 이렇게 이 나무를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주 하얗습니다. 아주 등이 이 나무를 아주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 감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등나무가 못살게 굴면 오래 못 살겠죠. 그죠?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기는 국립수목원 연못가입니다. 여기 앞에 이게 두 그루가 있는데요. 저 끝부분이 좀 잘라진 것 같아요. 요쪽, 요렇게, 그죠? 이 나무는 제가 본 거는 홍천에 있는 구룡령, 그 물가에 가면서 본 적이 있고, 또 곤배령 쪽에 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나무가 물황철 나무예요. 버드나무가 친구들은 다 암수도 안 그러죠. 그죠? 뭐 우리가 이렇게 잎이 없을 때는, 겨울에는 겨울눈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나무는 또 겨울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겨울눈을 가지고 겨울만 정확히 안다면은 사실 이렇게 잎이 없을 때도 나무를 구별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조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렇게. 그죠? 상당히 뾰족하죠. 그죠? 뾰족하고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뾰족하고 길고,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옆에. 그죠? 뾰족하죠. 그죠? 요걸로 그냥 식물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물황철 나무예요. 이거는 끝에 끊어졌는데 이렇게 이게 바로 물황철 나무 겨울눈이랍니다. 이게 연못에 지금 얼음이 얼었네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한겨울이네요. 여러분께 버드나무가의 친구 겨울눈이 좀 길면서 뾰족한 물황철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얼핏 보면 그 메터스 코이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결정적인 그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공기뿌리라 그러죠. 이렇게 공기뿌리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에서 보통 많이 자라는데요. 북아메리카 원산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모습이 꼭 그 작은 산을 이렇게 연상시킵니다. 크기는 지금 제 팔목 한 요 정도 합니다.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 그죠? 그냥 사진 찍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두 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한 뼘 정도 되고 여기 바로 공기뿌리가 자라는 나구송입니다.
잎은 이렇게 나구송이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떨어질 낙자, 기두, 구리 새 깃 있잖아요.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또 잎은 또 치미로 돼 있어가지고 소나무와 또 비슷해서 이름이 나구송이랍니다. 예. 북미 원산인 공기 뿌리가 발달한 나구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구송은 뭐 주위에서 좀 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로수로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죠? 예. 나구송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확실히 버드나무인데, 이 두 나무도 제가 볼 때는 버드나무로 보여요. 수영이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거의 작은 가지들이 올라와 있는데, 버드나무로 보입니다. 물가에서 많이 자라죠, 버드나무는. 암수도 안 구르고요, 그죠? 여러분께 아주 멀리서나마 멋진 이렇게 수영으로 보는 버드나무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일반인들은 이렇게 겨울에 잎도 없는데 못하러 지금 국립수목원 가서 국립수목원을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멀리 이렇게 그 나무 수영을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답니다. 여러분께 물가에서 자라는 멋진 버드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버드나무 여기도 있죠, 그죠? 버드나무는 여기 가까이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좀 당겨 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죠? 여러분께 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수피가 좀 매끈해 보이고 아주 좀 얼룩덜룩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 이 나무 제가 만져보니까 상당히 반들반들하고 참 좋네요. 이렇게 수피가 벗겨지니까 이런 색깔도 보이고 이렇게도 벗겨지고 조금 얼룩덜룩하긴 한데, 이게 바로 노각나무죠. 노각나무는 그냥 여러분 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백나무 꽃인데 꽃 색깔이 흰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백나무도 차나무가고 이 친구도 차나무가예요. 노각나무. 흰꽃이 너무 예쁘죠, 그죠? 이렇게 큰 나무에서 이렇게 동백나무 꽃처럼 흰꽃이 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나무가 최고 예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꽃 중에서는.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예쁜 동백나무 꽃처럼 생겼지만 흰꽃으로 피는 이 노각나무 한번 만나보세요. 사슴 뿔 아니면 사슴 피부를 닮았다는 거죠. 아주 반들반들합니다.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노각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아주 이렇게 열매를 아주 예쁘게 단 친구가 있어요. 얘는 열매를 보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요건데 이게 그 부채를 닮았다는 거죠, 이게, 그죠? 미선이라는 건 부채를 뜻하는데, 이 떨어져 버렸네. 이게 바로 미선나무예요. 미선나무는 여러분 개나리 아실 텐데요. 개나리 꽃보다 조금 작고 흰꽃으로 핀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겨울눈이 여기 있는데요. 뭐 사실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여기에 겨울눈이 아주 작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꽃눈이에요. 여러분께 여기 아주 그냥 나중에 하얗게 진달래꽃보다 좀 작게, 저기 개나리꽃보다 좀 작게 피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나라 이제 특성식물이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성식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한 나무인데요. 여기 꽃눈입니다, 여러분. 요거 딱 보면 이제, 요거 보면 이제 겨울이다. 요거 다른 거 안 보고 이거만 보면 요거는 미선나무겠네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께. 그리고 요거는 마주낙이잖아요, 이렇게. 겨울눈도 이렇게 마주낙이면은 이게 이제 물풀의 나무가인데, 과도 제가 기억에 개나리도 물풀의 나무가, 이 친구도 물풀의 나무가인데, 물풀의 나무가들이 대부분 다 잎이 이렇게 마주낙이에요. 겨울 꽃눈입니다, 꽃눈. 요거 여러분께 미선나무 꽃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열매 여기도 많죠, 그죠? 열매 부채 모양을 닮은, 이게 이제 이 안에 씨앗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나라 특산식물 미선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산철쭉입니다. 철쭉은 산에서 자라고, 산철쭉은 우리 동네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이게 겨울눈에 이렇게 작은 잎을 달고 있어요. 특징이. 좀 당겨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잎을 달고 있어요. 특징이 이렇게. 열매는 이런 모습이죠. 열매도 좀 틀리죠, 그죠? 조금 이렇게. 여기에 바로 산철쭉이에요. 산철쭉은 겨울눈이 이렇게 다 잎을 조금씩 달고 있어요. 이렇게.
특징이 철조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동네에서 많이 키우는 아주 예쁘게 꽃이 피는 산철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겨울 눈에 이렇게 잎이 달고 있다. 산철쭉입니다. 방금 산철쭉을 살펴봤는데요.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철쭉이에요. 철쭉 겨울 눈은 잎을 달고 있지 않죠. 우선 그죠? 차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만 당겨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열매 끝부분이 이렇게 암술 자국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철쭉이에요. 산철쭉이 산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동네에서 자라고 철쭉이 산에서 자라죠.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철쭉은 잎이 한 5개 정도 돌려나는데 진달래가 피고 난 후에 꽃이 피는데 진달래보다 좀 더 크죠. 꽃이 또 상당히 예쁘고요. 여러분께 산에서 피는 예쁜 꽃 봄에 철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노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나구성 아까 열매를 만졌는데 송진입니다. 이게 저 씻었는데도 잘 지지 않습니다. 철쭉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해양목입니다. 해양목인데 제가 여러분께 또 이렇게 또 아주 동글동글 예쁜 이게 꽃눈이에요. 여러분 해양목 꽃을 보신 적이 없지만 이 꽃이 좀 아주 이른 봄에 핀답니다. 여기 꽃눈이에요. 이렇게 잎 마주나기 아주 동글동글하게 축구공처럼 생겼죠. 작은 축구공처럼. 여기 꽃눈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런 거는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잘 없죠. 그죠? 제가 여러분 이게 꽃 피는 걸 나중에 한번 그 아파트 하단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세요. 이제 봄에 요게 겨울눈을 보고 여기 언제 꽃이 피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특징이 이게 잎이 마주나기고 이 또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습니다. 톱니가 있으면 비슷한 나무가 깡깡나무가 있는데 남쪽에 이 친구는 톱니가 없죠. 특징이 주맥은 좀 흰색으로 좀 도드라지고요. 여기 뭐죠? 가장자리 톱니가 없잖아요. 그죠? 톱니가 있으면은 나무 지방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있다. 깡깡나무예요. 이게 바로 겨울 여기에 꽃눈이에요. 꽃눈이 이렇게 예뻐요. 그죠? 여기서 꽃이 핀답니다. 제가 또 나중에 향목 꽃이 피면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꽃눈이 이렇게 예쁘다. 그죠? 해양목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주목입니다. 주목. 붉을 주자 나무목자 숲이라든지 나무 안쪽이 좀 붉은 계통인데요. 실제 자라는 곳은 이제 백두대간에 따라서 고산에서 자랍니다. 제가 주로 본 데는 뭐 태백산 거의 정상부에서 엄청 큰 나무들을 봤는데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 간다는 나무죠. 나무가 상당히 늦게 자라고 또 오랫동안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뒷면을 보면은 이 뒷면을 봐야지 특징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숨구멍이 이렇게 아주 옅은 녹색입니다. 그죠? 요걸 특징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잎 길이는 손가락 마디보다 하나 정도 돼요. 제 손가락 요 마디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제 손이 좀 귀엽긴 합니다. 이렇게 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는 백두대간 고산에서 자라는 나무 주목인데 여기 수영이 예뻐서 정원에도 우리 상당히 많이 키우죠. 아파트 정원에 이 주목이 없는 아파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수영도 예쁘고 또 오래 천천히 자라고 너무 예뻐서 키우는 나무. 실제 자라는 곳은 백두대간에 따라서 고산에서 자란답니다. 주목이었습니다. 이 땅바닥이 아주 이 추운 겨울에도 녹색이로 있는 풀이 있습니다. 한번 무슨 풀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풀은 무슨 풀일까요? 세이클로버 같은데 그죠? 세이클로버 그죠? 이렇게 작은데도 아직 이 한겨울이 살아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토끼풀이죠. 우리나라의 봄꽃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여러분 진달래하고 개나리가 생각나실 텐데요.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진달래예요. 진달래는 지금 열매가 이렇게 한 5개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겨울
겨울론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겨울론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이 잎이 떨어진 자국이네요. 요 부분 여기 여푼이라 그러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땐 요렇게 큰 거는 꽃눈 같고 요 작은 여기에는 요게 잎눈 같아요. 이게 바로 진달래 겨울눈이랍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겨울눈 같은 거 보고 식물을 식별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저도 이렇게 자꾸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아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다는 몰라도 예, 자꾸만 보다 보면은 예, 우리 흑인 처음 보면 구별을 잘 못하는데 자꾸만 보다 보면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가구도 그렇고요. 예, 그런 것처럼 겨울눈도 자꾸만 보다 보면 언젠가는 예, 마음속으로 왔다가 제 머릿속에 저장이 된답니다. 진달래 겨울눈입니다. 이 앞에 아주 멋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 전나무예요. 전나무. 이 전나무는 참 공손하죠. 나는 나무입니다가 아니고 저는 나무입니다. 예, 전나무입니다. 예, 상당히 공손한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상당히 공손하죠. 전나무인데요. 수피를 한번 살펴보면 수피가 이렇게 보통은 나무들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이제 많이 갈라지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퍼즐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래도 여기 제가 뜯은 건 아니고 잎이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 있는데 끝부분이 좀 당겨 보면은 끝부분이 상당히 뾰족해서 아파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그죠? 찔리면 아프겠죠.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좀 찔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뒷부분을 보면은 아주 그냥 좀 날렵한 같아요. 그죠? 이렇게 흰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구멍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손가락 길이만 한데 아주 좀 날씬하고 좀 뾰족한 것 같아요. 얘는 느낌이 끝부분도 침으로 돼 있고 그죠?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열매는 못 죽고 열매가 이제 그 하나하나 조각이 실편이라는데 열매 실자 뭐 조각 편자를 써가지고 실편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주워놨습니다. 요런 게 이제 많이 층층이 싸져 있는데 이 안에 두 개가 들은 거죠. 그죠? 이게 실편인데 제가 눈 크게 떠서 여러분 드디어 전나무 씨앗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전나무 여기 두 개 들었잖아요. 하나 두 개 있는데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잘 뜯어볼게요. 이거 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요 부분이 뜯어졌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씨앗이죠. 그죠? 여러분 전나무 씨앗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눈 크게 뜨고 주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은 조금 요 부분은 좀 뜯다가 뜯어져 버렸는데 요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씨앗 요 안에 들어있던 요 씨앗 예. 전나무 실편 하나에 두 개씩 들어있다. 씨앗 예. 그 다음에 여기 전나무 요거 예. 네, 여러분께 전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